Hello World, 배지예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버추얼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논바이너리기도 하고 한 번쯤은 성 정체성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위터랑 유튜브 등지에서 좀 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봤는데 그러냐라고 하시라면은 무슨 얘기야? 버미욱이랑 오카마 혹은 네카마와 트랜스젠더는 다른가요? 요게 질문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한번 질문했던 게 있는데 후타나리랑 후타나리가 연애하면 게이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뭐 동인지 보시고 하셨겠지만 뭐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자인데 2D 미소녀 혹은 버추얼 미소녀만 좋아하면은 레즈비언인가요? 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이번 영상은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버미육과 오카마 혹은 네카마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각각의 그 버미육, 오카마 혹은 네카마, 트랜스젠더 요거를 정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순서대로 일단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그럼 버미육이란 무엇인가? 뭐 다들 알다시피 일단 버추얼 미소녀 육체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뭐 그것까진 알겠어요. 근데 버추얼 미소녀 육체가 그래서 뭔데 보통은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떤 그 말로 쓰이냐면 보통 버추얼 유튜버 중에서 정체성은 남성이지만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할 때는 여성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보통 버미육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다른 언어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영미권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로 활동한 여성으로 하는데 정체성은 자기가 여성이라고 그 생각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밝히지 않은 혹은 사실상 정체성은 남성인 것을 뭐랄까 내포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듯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버미육이로 가면 보통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경우가 버추얼 말고 다른 데서도 있었나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 배우인데 연극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는 거죠. 연기를 안 할 땐 남자 배우지만 연기를 할 때는 여자 역할로 연극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버미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독특하고 좀 이상하다고 그럴까? 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자 배우가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는 퀴어의 의미가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버미육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본인이 퀴어가 아니라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뭐랄까 보호막 같은 역할로 쓰기 위해서 범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뭐 그분 범육분들 다 뭐 조사해서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퀴어 문화나 성소수자 문화가 워낙 사회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도 발달을 못하다 보니까 성소수자 문화와 퀴어 코드를 살짝 일부러 배제하려고 생긴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범유역이라는 문화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전히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뭐 그냥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발달을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꺼려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소수자임에도 그런 자각을 못하거나 자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범육이라고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아예 없을까, 이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 만든 거기도 하고요. 뭐 범육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카마란 뭔가, 저는 사실 저도 이걸 확실히 몰라가지고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일본에서 동성애자, 수동적인 동성애자를 멸칭할 때 쓰던 말이라도 그러더라고요. 뭐 어원이 뭐 항아리인가 뭔가 뭐 그런 데서 왔다는데, 제가 일본어는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가 멸칭이에요. 게다가 지금 쓰일 때는 동성애자를 부를 때, 혹은 여장남자 혹은 트랜스젠더를 부를 때 여기저기 혼용되어서 잘못 사용되거든요. 일단 동성애자랑 트랜스젠더는 다른 거고요. 여장남자랑 트랜스젠더도 달라요. 크로스드레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팬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트랜스젠더는 또 다릅니다. 그런 분들하고 동성애자가 또 다르고요. 그런 분들이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고 이성애자인 경우도 있고 뭐 양성애자나 범성애자인 경우도 있죠. 이거를 혼동해서 그냥 잘못 사용하는 거는 혼동해서 사용하는 건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이 표현이 거의 혐오 표현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멸칭으로 쓰이던 말이고, 성소수자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고 여러 성소수자를 혼용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혐오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표현이고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카마의 온라인 버전인 넷카마, 네트워크의 넷에서 따와서 넷카마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네카마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게 온라인에서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네카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일단 이것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잘 안 맞는 게 원래 동성애자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성별에 대한 표현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자기 성별을 속이고 활동한 사람, 어떤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성별을 속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네카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어떤 사람이 성별을 속이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을 갈취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죄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돼요.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거는,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건 범죄죠. 그럼 범죄자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성별을 속이고 활동을 했다, 트위터 팔로우를 했다나 유튜브 구독자를 받아내는 용도로 그걸 사용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저는 그게 이런 혐오 표현에 가까운 용어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그게 엄청 큰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만 얘기할게요. 한국에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압박감 때문에 그냥 성별을 숨기고 활동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자기 정체성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성별을 정확히 말을 안 해놓고 활동하실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굳이 민감하게 잡아서 조리돌림하고 그러지 않는 게 오히려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구독자 늘어나고 하나 얼마나 되겠어요. 후원을 받고 이러면서 그런 게 되기는 하지만 꼭 후원이라고 성별이 맞아야지만 후원을 해주겠다는 것도 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성별을 속여서 연애하듯 할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금품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사기 행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유튜버로 활동을 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데 성별을 다르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저는 잘 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카마 혹은 네카마라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트랜스젠더로 넘어갈게요. 트랜스젠더란
트랜스젠더란 태어났을 때 그 생물학적 지정성별과 자기가 정체하는 자기 성 정체성이 다른 경우에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뭐 자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지정성별로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male to female이라고 해서 MTF 트랜스젠더 혹은 그냥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female to male, 태어났을 때 여성이라고 생물학적 지정성별로 태어났지만 자기 정체성은 남성인 경우, 이런 경우를 female to male FTM 트랜스젠더, 그냥 아니면 그냥 트랜스젠더 남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른 종류의 트랜스젠더가 또 있는데 트랜스젠더 젠더키어 혹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가 있습니다. 저도 논바이너리거든요. 논바이너리가 뭐냐 하면은 이 논바이너리라는 거는 바이너리가 그 이진법 할 때, 이진수 할 때 이진법 할 때 바이너리거든요. 양성애자도 바이섹슈얼이잖아요. 바이가 양쪽 다 그 이진법에서 양쪽을 뜻해요. 왼쪽 오른쪽 남자 여자 1 0 0 1 게 바이거든요. 네, 바이너리가 아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분법으로 갈라진 것에 벗어난 성 정체성을 논 바이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경우거나 남자이면서 여자인 경우거나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아니면 남자 여자가 아닌 뭐 제3의 성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논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안드로진, 뭐 젠더 플루이드, 에이섹슈얼 뭐 그것도 다 있는데 그거는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버미욱하고 오카마 혹은 네카마와 트랜스젠더가 전부 다 다른 건 아시겠죠? 일단 버미욱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버미욱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버미욱으로 활동하는 게 사회적 통념상 지금은 더 받아들이기 쉬워서 버미욱을 활동을 하시는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솔직히 제 영상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버미욱 분들이 보신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버추얼로서 버추얼 아이덴티티로 활동을 하면서 버미욱은 뭐 거의 여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일단 말 자체가 버추얼 미소녀 육체이기도 하고 그 버추얼 정체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활동할 때 자신이 그 버추얼의 정체성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그냥 만약에 내가 남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구독자 수나 뭐 인기 이런 걸 빼고 내가 남자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라거나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성정체성과 지성성별이 다를 때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느껴지는 걸 디포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성별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불쾌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게 디포리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러면은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다음, 이거는 어떤 분이 후타나리는 게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은근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방금 제가 아까 논바이너리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 논바이너리가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니거나 남자 여자, 일단 남자 여자 양쪽으로 구별하는 이 구분법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논바이너리거든요. 근데 아니, 세상에 남자랑 여자만 있는데 남자 여자에서 벗어난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후타나리라는 게 그 동인지에서만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후타나리라는 게 뭡니까? 서브컬처에서 남자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현실에서도 실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부르는 더 전문적인 용어를 인터섹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터섹스란 무엇이냐? 뭐 돌연변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양쪽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 인터섹스라고 정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별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전체 인류 전체 인구예요. 인류 전체 인구에서 적게는 0.02%, 많게는 1.7%가 인터섹스인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어요. 뭐 1%라고 하면은 뭐 되게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 인류 전체 인구 뭐 80억 되나요, 요즘? 그래서 80억에서 1%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섹스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분들을 일단 이분들 중에는 양쪽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동인지에서 후타나리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런, 정확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 이런 인터섹스 분들은 성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성 지향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분들을 뭐 남자라고 할 건가요? 여자라고 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별을 남자 여자라고 해서 양쪽으로 딱 갈라서 구별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다. 그 구별 개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만 나타나지만 어떤 생명체는 더 다양한 성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생명체들에 따라서 중간에 뭐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동물도 있고, 애초부터 자웅동체로 나오는 그런 생명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남성, 여성으로 딱 갈라서 성별을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인터섹스 분들은 정체성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 인터섹스 분들의 상당수는 수술을 받아서 뭐 한쪽 생식기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모르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뭐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인터섹스 분들은 어떻게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나요? 대부분은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안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해요. 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뭐 태어난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인터섹스로 태어났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뭐 인터섹스로 태어났는데 이성애자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인터섹스의 이성애는 뭔가요? 어떤 성별과 사랑을 해야 이성애인가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가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이 무조건 전부 다 뭐 지배한다는 듯이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일단 이런 분들은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둘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라고 여성 호르몬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여자라고 남성 호르몬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남자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여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 중에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털이 많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유증이 생긴 남자라고 해서 다 트랜스젠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섹스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분들이 정체성을 가지는 방법은 뭐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고 논바이너리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섹스로 태어난 사람만 그래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후타나리랑 후타라리는 게이인가요? 이 게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선 남자 동성애자를 표현할 때만 쓰이지만 원래는 그냥 동성애자 전반을 그냥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해요. 명확히 구분해야 될 때는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구분하긴 하는데, 그냥 동성애자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게이냐 후타나리라고 해서 후타나리랑 사귀면 게이냐,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죠. 후타나리 두 분이 각자의 정체성을 둘 다 남성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게이인 거고, 둘 다 여자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레즈비언인 거고, 한 명은 남자라고 정체성을 했고 한 명은 여자라고 했으면 그냥 헤테로 이성애인 겁니다. 뭐 논바이너리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인터섹스가 만나면 동성애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체성이 다르면 이성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자인데 2D 미소녀만 좋아하면 레즈비언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요, 그냥 이전까지는 사실 좀 더 성정체성에 집중된 이야기였다면 이번 질문은
버추얼 성 정체성에 집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야기들은 좀 더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기사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는 조금 제 생각에 좀 많이 들어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앞부분도 범이유 분들에 대한 추정은 제 추정이 좀 많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가져왔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분이 현실 인간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2D 미소녀나 버추얼 미소녀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아주 없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레즈비언인가요? 저는 레즈비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지향성이라는 게 어떤 성별의 매력을 느낀다는 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별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그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아이돌 좋아하듯이 그냥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성지향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이 남자인 이성애자가 있다고 하면은 뭐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갓난애기인데 여자애라고 해서 거기에 뭐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뭐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그 인생의 선택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성지향성이라고 해서 뭐 레즈비언이거나 게이거나 뭐 바이라고 해서 그 성별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을 다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취향에 맞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 취향에 맞는 사람의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범위가 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D 미소녀나 버추얼 미소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그분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까? 뭐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해요. 2D 미소녀나 버추얼 미소녀한테만 매력을 느낀다는 게 잘못하면은 2D나 버추얼 그 여성의 여성상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은 엄청 큰데 뭐 허리는 뭐 개미 허리라거나 이런 비현실적인 여성상을 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 현실의 여성에게 요구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향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조심해야 되는 다른 취향들이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그 현실에서 그 여성상, 그런 비현실적인 여성상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저는 버추얼 유튜버기도 하고, 버추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버추얼의 기술력도 늘어날 거고, 이제 막 버추얼로 결혼식을 버추얼로 하는 사람도 생기고, 성적인 그거를 그거를 버추얼에서 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기술이 계속 더 발전한다면은 이게 과연 지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이게 과연 비현실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시는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이건 얘기를 하자면은, 현실 인간은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끼지만 버추얼 미소녀의 2D나 버추얼 미소녀에게서도 매력을 느끼는 경우, 여성분이 이런 경우에는 바이, 양성애자거나 팬, 범성애자일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여성 취향이 독특한 거죠. 말씀드리지만 이런 취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취향 자체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험한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버추얼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버추얼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은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요.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버추얼 분들이 성소수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도 들고,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버튜버나 혹은 VR이 이런 성 정체성을 자기가 깨닫고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VR챗에서 여성 아바타를 쓰다가 자기 성 정체성을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버추얼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버추얼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휴먼 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신의 버추얼 아이덴티티와 버추얼 페르소나가 휴먼 덤이보다 더 자기가 더 편하고 더 나 자신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성 정체성을 고민해봐야 될 수 있다. 제가 사실 버튜버로 활동을 하는 이유도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도 졸업을 안 하고 계속 활동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 버추얼 아이덴티티가 제 정체성을 더 잘 대변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로서의 활동을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VR이나 버추얼 기술은 아직 한계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있는 기술로도 이런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버추얼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공상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10년 전에 자신에게 AI가 아티스트들의 밥줄을 위협하는 세상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기술력이 10년 뒤에 얼마나 진보할지, 20년 뒤에 얼마나 진보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이 버추얼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결국 가상현실이라는 게 가상의 공간에 현실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거는 버추얼보다 리얼리티에 가까워질 겁니다. 가상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버추얼보다 리얼리티에 가까워지면은 버추얼 아이덴티티도 버추얼보다 아이덴티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게 다고요.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됐고, 혹시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제 디스코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메시지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 또 봐요. 바이바이.